안녕하세요.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 정치 신인 확대 SNS 교육, SNS 홍보 마케팅 강사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SNS 홍보 마케팅에서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SNS 매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마케팅부터 기초적인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TP 전략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기, 두 번째는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 및 SNS 홍보 사례를 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SNS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우리가 뭐 제품이라든가 뭐 대기업만 브랜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랜드는 자라고 다치고 죽기도 하는 생명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로고를 만든다고 해서 그 로고 자체로 브랜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역할을 하지만 브랜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초처럼 가꾸고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TP 전략 중에서 시장 세분화, 두 번째 표적 시장 선정, 세 번째는 포지셔닝입니다. 자, STP는 시장 세분화에서 S, 그 다음에 타겟팅에서 T, 포지셔닝은 우리가 포지션에서 앞에 자를 따서 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세분화는요, 전체적인 시장이라든가 고객의 연령층, 성별, 다양한 속성을 세분화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인 거는 조금 옛날 얘기고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분화된 시장, 고객 중에서 어떤 고객이냐. 그래서 얘기했듯 시장 세분화, 어떤 연령층이라든가 추가하는 것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겟층의 어떤 제품과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인데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인지, 내 뭐 신념이라든가 뭐 신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STP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실 때 경쟁 우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의 어떤 장점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경쟁 우위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들하고 똑같은 마케팅이 아니라 좀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차별화를 통한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남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분야에 어떤 경쟁 우위가 있고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 유권자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라는 것은 생각나는 상표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소비자 마음속에 어떤 기업이나 제품, 이런 것들인데요. 무형적인 가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치관이라든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서 정치를 하실 때 어떤 무형적인 가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랜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퍼스널 브랜딩, 내 브랜드를 알리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꿈이라든가 가치관, 비전, 장단점, 재능 등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포지션과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브랜딩 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또 유지라든가 관리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지와 관리 측면에서는요, 위기 관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히 특정 정치인들이 가끔 말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퍼스널 브랜딩에 이미지 실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품도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제품인지 이 특화된 특장점이 뭔지 중요하듯이 우리가 사람도 내가 본업이 뭔지 어떤 본질, 하는 일의 본질이 뭔지를 꼭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미래에 앞으로의 어떤 신조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줄 것인지, 그 줄 것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향후에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고 믿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서 이 3가지 공식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브랜드 전략에서 첫 번째부터 하실 게 있습니다. 기초 단계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나를 노출시키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해도 되긴 해요. 그게 뭐 낯설고 힘든 건 아는데 요즘은 이제 홍보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SNS 홍보 마케팅을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석하고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채널이 좀 편한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구축, 우리가 슬로건이라든가 어떤 컨셉, 그리고 나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를 이제 키워드 분석을 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정하고 SNS 채널 중에서 어떤 거를 운영을 할지, 내가 영상이 편하고 우리 유권자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어떤 채널을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이밍, 카피라이팅, 슬로건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요, 브랜드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권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꾸준히 소통하고 이거는 평생 관리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평판이라든가 이미지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기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잘 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브랜드 확산 마지막 단계는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채널로 인지도를 이제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TS처럼 팬덤을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팬이 생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부터 좀 지인 찬스를 쓰셔가지고 주변을 내 팬으로 좀 만드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 및 홍보 전략입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는요, 비즈니스 기본 원리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색,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인물 등록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물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은 내 블로그도 뜨고요, 내 책도 뜨고, 내가 최근에 했던 SNS 채널이 다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노출이 되죠.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유입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뭐 좋으면 설득이 되면 이유 추가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비즈니스 혹은 내 이름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노출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 뭐 6개월에서 뭐 길면 뭐 1년 이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페북을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는데, 페북도 하시면서 우리가 인스타도 하시고, 그리고 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상소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찐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뭐 유권자를 확보하거나 뭐 1년 이내에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든가, 뭐 퍼스널 브랜딩을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실 것인지, 찐팬을 더 확보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우시고요. 블로그 주제, 그 다음에 타사, 나랑 좀 비슷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시는 거, 그리고 같은 분야의 유명인들, 그리고 차별화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블로그 이름, 이 주제가 잘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닉네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좀 맥락상 컨셉에 맞게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 하실 때 프로필 정리를 좀 잘 하시고 자기소개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특정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1, 2페이지 안에 나오는 게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PC용 다르고 모바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순위가 20위 안에 들면은 상위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지, 좀 누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에서 키워드 상세 유입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예시인데요. 이거는 뭐 정치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올렸던 그 포스팅입니다.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조회수가 제일 좀 많습니다. 더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52,000회 정도가 됐고요.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텍스트하고 제목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미지도 좀 잘 만드셔야 돼요. 대문 이미지들.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모바일로 들어오신 분들이 무려 83%, 그리고 PC로 들어오신 분은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상세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가 너 이 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카카오뱅크 커플 통장으로 무려 65%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카카오 지출 통장으로 해서 10%가 들어오더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옆에 수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들이 여기 와서 이걸로 검색해서 이 글을 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그 유입 경로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입 툴을 보시고서 내가 글을 쓸 때 저 키워드가 없으면 저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 포스팅할 때 쓰시면은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NS 블로그를 이용하셔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몇 분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꿈꾸는 할멈 사례인데요. 이분은 요리 전문가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할멈까지는 아니죠. 시니어층, 젊은 시니어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60대이십니다. 이웃수가 굉장히 많고요. 이분은 이제 요리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레시피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책을 쓰시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글을 꾸준히 사진과 올리셔가지고 이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례고요. 두 번째는 미세스 찐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육아를 하면서 이제 작가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웃수가 45,000명이 넘네요. 그래서 이분이 엄마의 인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무려 책을 6권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도 되고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그리고 또 기록돼 있는 자료 가지고 또 내 책을 쓰거나 컬럼을 쓰실 수도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언제나 영화처럼이라는 사례인데요. 이분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도 이웃인데 이분은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 용어도 많이 아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셨겠지만, 네, 이분들은 보는 사람들, 유권자들은요 일반인 대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좀 글이 좀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고 친근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찐팬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분도 영화 관련된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 앤드루라는 사람은요, 이분은 좀 30대 초반 MZ세대인데 이분은 SNS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인스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스타 중에서도 이 사람은 텍스트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지보다도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아이덴티티 컬러를 초록색으로 정했어요. 네, 그린 컬러로 정해가지고 동일한 컬러로 해서 그 SNS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하고 막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서는 톤 매너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 슬로건을 좀 중간중간에 써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좀 굉장히 많고 또 이분도 책을 쓰신 분이고요. 네. SNS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업 사례인데요. 빙그레 사례인데요. 여기는 빙그레 우스라는 캐릭터를 메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셨지만 여기는 이제 아예 그 인스타 할 때 저거를 만들었을 때 MZ세대 타겟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빙그레 왕국을 지키는 왕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좀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요즘 만화를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좀 트렌디하고 유머스럽게 캐릭터에다가 마케팅을 넣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대표 제품인 바나나 우유만으로도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으로 MZ세대들에게 꽤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인 빙그레우스를 통해서 6개월 만에 무려 팔로워 수가 5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그레 롯데제과 오리온보다도 빙그레 롯데제과 오리온 중에서 유튜브 빙그레 TV가 11만 명을 돌파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 활용한 국내외 사례 중에서 두 번째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NS 확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르게릭 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릴레이 기부 캠페인으로 201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차가운 얼음물을 맞으면 우리 근육이 수축되어 잠시 마비가 온다라는 취지로 해서 르게릭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한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은 스타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커서 활동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지목받는 도전자가 있고요. 또 이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을 지목을 합니다. 이 3명이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요. 얼음물을 뒤집어 쓴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모금 운동이 효과가 전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해외 야구 선수 중에서요, 피트 브레츠라는 사람 시작으로 해서 마크 저거버크, 팀 쿡, 그리고 브라 윈프린 등 대거 큰 스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으로 통해서 SNS 활동을 해서 더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SNS에 공유함으로써 큰 화제가 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SNS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우리가 유권자 측면하고 정치인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 측면에서는요,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 측면에서는요, 이미지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친밀감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정보의 격차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과격한 언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 SNS 하실 때 장점과 단점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대비 여성 정치 신인 확대 SNS 교육으로 SNS 홍보 마케팅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